안녕하십니까. 5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미지역연구 5주차 강의인데요. 2주 더 온라인 강의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번 5주차하고 6주차는 최소한 온라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연장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대학들이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건국대, 숭실대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이제 몇몇 대학들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일단 2주 더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5주차와 다음 6주차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미지역연구 5주차 강의는 저희 강의 계획서 상에 보면 이제 2주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주차의 중간고사 기간, 15주차의 기말고사 기간의 수업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그 강의 내용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5주차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크게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시장의 침체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빅3, 즉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의 대응 조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국 정부의 빅3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주차에 살펴볼 내용은 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이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 경제의 상황이 전 세계 경제에 곧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는 것은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상황은 2007년, 2008년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전서부터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서서히 뭐 국가별로 좀 상이하기는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시차가 나면서 지속되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또 보이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동차 사마다 70에서 80%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상황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17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좀 이렇게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전 산업이 특히 자동차 산업은 또 이동을 중요시하는 그런 수단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그렇고 주요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이 더욱더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이 상황과 최근의 상황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절 자동차 시장 현황은 첫 번째로 이제 생산과 판매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주요 상황을 보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대규모 감소세를 보였고요. 2007년과 비교하면은 무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자료의 표 3-1을 보면 2007년, 2008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국내 차량의 감소량은 13.8% 보인 반면에 수입 차량은 2.5%를 보였습니다. 즉 이제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결국은 부진했지만 특히 미국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사의 판매 부진이 더욱더 심각한 것을 자료로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빅3의 부진 심화는 결국은 업체별로 볼 때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GM이 18.1% 감소, 포드가 16.4% 감소, 크라이슬러가 무려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 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토요타가 7.8%, 혼다 1.7%, 닛산 1.0%,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현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미국 국내 업체들의 판매 부진이 더욱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은 결국은 미국의 빅3의 경영실적 악화 및 심지어는 부도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실적 악화 추세가 지속돼서 결국 그 결과인 이들 기업의 주식의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에 부도설이 크게 이제 제기된 바 있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는 2008년 2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38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GM의 시가총액은 2008년 7월 기준 60억 달러로 2005년 1월 대비하면 무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의 주가도 역시 1주당 13.6달러에서 4.5달러로 67%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이 경영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결국 주가도 대규모로 하락하면서 결국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의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도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지금 판매 부진이 경영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경영실적 악화가 이들 기업의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또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용평가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죠. 결국 이게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가 왜 중요한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 즉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용평가가 좋은 기업에 결국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매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그 주식의 가격, 주식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이들 기업이 결국은 또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도 결국 신용평가라는 것은 자금 차입 비용에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난 우리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우리 한국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본교에 재직하고 있던 저로서는 생생히 그야말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죠. 개인도 결국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제1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또는 최악의 경우로 몰리면은 사채까지도 얻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신용. 우리는 결국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용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경제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용을 쌓아야 되면 개인, 기업,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용등급을 보면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서 포드의 신용등급을 B-로 조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는 GM의 신용등급을 CAA1으로 부여했으며 크라이슬러 또한 CAA1으로 하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B-나 C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보면 표 3-2에 세계 주요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가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상인데요. 이들의 신용등급은 약간 이렇게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투자 적격, 투자 부적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는 전부 투자 적격이죠. 우량 기업들만이 받고 있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B 중에서도 BBB 플러스 BBB, BBB 마이너스, BAA1 요거는 이제 무디스 평가고요. 요런
요 B등급에서도 또 상위 B등급은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고요. 그 이하, 그러니까 트리플 B가 아닌 더블 B나 싱글 B, 그 다음에 C 등급은 전부 투자 부적격 기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투자자들이 이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투자 등급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자기가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이들 기업들이 결국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또 연관 관련 산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는 뭐 2만 내지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타이어, 알루미늄, 철, 유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전부 이제 하나로 다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자기기들, 그 다음에 시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차로서의 자동차를 보는 거지만 그 완성차를 생산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이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2절에 자동차 시장의 침체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즉 미국 자동차 시장이 왜 이렇게 침체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요. 2008, 7년, 8년 이 당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수요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거는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수요가 급감해서 지금은 뭐 유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죠. 유가가 급락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가가 급락했을 때는 자동차 산업에는 호재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여행이든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이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는 뭐 그냥 고유가로 인해서 결국은 자동차 수요가 변화된 점, 그게 이제 부진을 가져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게 다 지금 이제 아우러져서 결국 미국 자동차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미국의 첫 번째, 미국의 경기 부진 지속을 보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타 산업에 비해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2년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과 미국 GDP, 즉 국내 총생산이죠.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인데 이런 국내 총생산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0.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자동차가 잘 팔리는 거고 경기가 나쁘면 그만큼 자동차가 덜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관관계가 40%를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밀접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또한 최근에 미국의 경기 부진은 자동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이제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보면 첫 번째 한 네 가지 지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률. 네 번째는 주택 가격.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지표가 결국 한 나라의 경기가 어떤가를 대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지표들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2007년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8년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높은 물가 상승이죠. 두 번째, 이러한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가 좋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07년 8월 105.6에서 2008년 8월에는 56.9로 무려 50% 가까이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란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통화 당국자들이, 즉 정책 당국자들이 관심을 두는 경제 지표들 중에 하나로서 현재 지역 경제 상황과 고용 상태, 6개월 후의 지역 경제, 고용 및 가계 수입의 전망,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1985년 평균치를 100으로 기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6월에 56.9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1985년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신뢰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실업률은 2006년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8년 7월에는 5.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은 상태고, 소득이 낮은 상태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 구입할 여력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주택 가격인데요. 주택 가격 또한 대폭 하락해서 미국의 경기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 주택의 가격은 무조건 뭐 올라가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계속 떨어진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실업률, 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임, 동향,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한 국가나 한 지역의 경기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인은 고유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수요 변화입니다. 즉 당연히 우리가 또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이 고유가가 왜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고유가는 자동차 유지 비용을 높이게 되겠죠. 일단 자동차의 연료 아니겠습니까? 그죠? 석유든 그 다음에 디젤이든 간에 결국 유가는 자동차 유지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유지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기 부진과 같이 올 때는 결국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죠. 또한 수요 감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차종의 수요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호 대상이 결국은 SUV, 우리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젊은 층들이 결국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또는 뭐 인근 지역의 유명 관광지에 가족들을 데리고 결국 여행할 때 SUV 차량을 많이 선호하죠. 즉 이제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라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운전 때가 이제 좀 높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짐 실기가 좋고, 그래서 결국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젊은 층들에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픽업 트럭 같은 대형 승용차에서 결국 연료 효율성이 높은 중소형 승용차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요가 떨어지니까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그리고 어떤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인 수요가 떨어져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면 즉 어디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 패턴에도,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연료가 결국 가격이 결국 자동차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연료 효율성이 좋은, 즉 배기량이 낮은 중소형 승용차로 선호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대형 승용차, SUV, 픽업 트럭 판매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3%, 10.4%, 15.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형차와 중형차는 각각 8.7%,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봐도 우리가 여실히 결국 자동차 산업의 차종 내의 변화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빅3, 특히 미국의 이제 빅3 같은 경우는 결국은 주로 중대형 승용차나 SUV 여기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소형급 차량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또 소형차에는 기존의 빅3가 미국의 빅3가 경쟁력이 약하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에 결국 침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의 빅3는 왜 이렇게 중대형 승용차나 아니면 SUV, 픽업 트럭 같은 차들을 이렇게 주로 치중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도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체격이 크니까 결국 자동차가 큰 차를 좋아한다. 체격에 맞춰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봤더니 유럽은 또 유럽인들의 체격이나 미국인 체격이 크게 다르겠어요? 결국 유럽인들도 백인 체격이 큰 편인데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작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유럽 여러 번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보다도 뭐 보통 180 이상의 신장과 체중도 90kg 이상의 저런 유럽인들이 우리 국내에 보면은 어떤 차종이라고 할까? 아반떼 정도? 소나타도 좀 큰 편이에요. 유럽에 가면. 아반떼 정도의 차량에 결국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 참 이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든 부유한 나라들인데도 검소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도로 사정도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유럽도 뭐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국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좁고 협소하게 특히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면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를 운행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자 미국은 이제 비교적 신생 국가고 땅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도로도 굉장히 이제 차선이 넓고 또 굉장히 이제 어떻든 뭐 운전자가 운전하기 굉장히 이제 편안한 그런 이제 상태예요.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인프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되게 이제 주말에 보면 레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먼 거리로 가족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공원에 결국 피크닉을 가거나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보통 미식 축구가 많이 열리거든요. 주로 이제 보면은 프로팀도 있지만 미국의 웬만한 대학에는 결국 미식 축구팀이 다 있습니다.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 차이겠죠. 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가 미식 축구입니다. 이 미식 축구장에 보통 뭐 제가 있는 그 공부한 주립대학만 해도 한 10만 명,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들어가는 그 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대학 캠퍼스도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골프장, 뭐 10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축구장, 실내 농구장, 테니스장, 뭐 수영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주립대학은. 그래서 이런 그야말로 주말에 가족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여건들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SUV나 픽업 차량들이 가족이 이동하기에는 또 거기 보면은 뭐 바베큐를 실제로 다 이렇게 나와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또 차에 실어야 되니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는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세단 형태의 차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다음에 여러 이제 도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자동차 회사가 결국 큰 중대형 차나 픽업 SUV에 치중한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뭐 상황에서 결국 소형차에 그동안 이제 치중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고려가 됐을 때 결국 이 미국 자동차 빅3가 소형차에 소홀한 그런 이유가 결국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빅3의 점유율은 45.7% 정도 되지만 픽업 트럭 및 SUV는 시장 점유율은 58.1%에 이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빅3가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형 승용차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는데 이것들이 결국 유가가 올라가고 결국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결국 더욱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 분야의 경쟁력이 강한 일본차 업체들,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도요타라든가 닛산, 혼다, 마츠다 뭐 이런, 거기다가 이제 최근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 현대나 기아가 엄청난 이 그냥 경쟁력을 쌓으면서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자리매김했죠. 이제 1교시는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